자, 296번, 303번, 307번이에요. 망했다. 우린 다 봤으니까 그래도 알 거 아니겠어? 그렇죠? 자, 296번, 300번, 303번 두 가지 방법으로 풀 수 있다. 307번, 308번 됐죠? 아, 어지러워. 318번. 으짜. 318번은 MNOPQR를 EFGH와 이루는 가계 크기를 찾고자 하는 거예요. 사실 뭔가 대단한 것처럼 막 적혀 있긴 하지만 이루는 가계 크기를 구하는 방법, 이면 가계 크기를 구하는 방법은 뭐 아니면 뭐밖에 없다 그랬죠? 정사형이나 공통교선이 이루는 가계 크기를 구하는 방법밖에 없는데 거기 보면 왜 이렇게 많아? MNOPQR은 여기 중점을 잡은 건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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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놈이에요. 첫 번째, 이 평면은 한 평면이다. 아! 왜 318번 안 하고 319번 할까요? 319번부터 하죠 뭐. 그림은 복잡해 보이지만 복잡하진 않아요. 노란 건 한 평면이다라는 건 이해되십니까? 노란 게 한 평면이었을 때 한 면의 길이를 편의상 편이 안 봐줘도 8이라고 주어져 있네요. 그럼 여기 4로 잡혀 있는 거 확인되시죠? 그러면 저 노란 도형은 정육각형 맞습니까? 한 변의 길이가 4루트 2인 정육각형 맞습니까? 정육각형의 넓이 어떻게 구하지? 정육각형은 정삼각형 6개로 이루어져 있죠? 한 변의 길이가 4루트 2인 정사각형이에요. 이게 뭘 해줄 거냐면 정사형으로 구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얘는 한 변의 길이가 4루트 2인 정삼각형의 넓이가 4분의 루트 3의 제곱이에요. 이런 게 6개 있었겠죠. 이게 S죠. 이거 이해되시나요? S를 바닥에 있는 평면으로 정사형시킬 거예요. 이 바닥에 있는 평면입니다. EFGH, EFGH로 정사형시킬 거예요. 정사형시켜주면 얘는 어디로 가냐? 여기는 그 라벨링을 하나도 안 해놔서 여기 M, N, O, P, Q 어차피 적을 거 왜 안 적으셨나요? 이렇게 놓으면 보세요. O는 여기 있어요. 여기 EFGH, EFGH 놓으면 O, P, R이 내려오면 여기 R'은 내려오고 M이 내려오면 여기 M'은 내려오겠죠. 맞아요? N이 내려오면 N을 EFGH로 정사형시켜주면 어느 점으로 떨어지죠? N은 이 점으로 이렇게 2라는 점으로 내려가죠? 맞아요? 자, 난 지금 뭐하고 있니? 이면각의 크기를 구하고 있어? 이면각의 크기 어떻게 구하려고 하고 있니? 정사형으로 구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원래 있던 그 도형의 넓이를 찾았고요. 바닥에 정사형 시켰을 때 넓이를 찾을 거예요. 정사형 시켜주면 어떤 도형이 되니? 를 묻는 겁니다. 정사형을 시켜주면 딱 이 도형이 된다. 이거 이해되십니까? 끝. 이 도형의 넓이는 어떻게 돼요? 암산해. 88에 64에서 4, 4, 16 빼주니까 48. 호연. 코사인 세타 어떻게 구하죠? 자신있게 얘기해.
정사형 시켜준 걸로 그 코사인 값을 구하는 방법은 원래 넓이 S 곱하기 코사인 세타가 S 프라임이다 했던 거 기억나십니까? 기억하셔야 돼요. 기억하셔야 돼요. 그동안 내가 뭘 한 거야 그러면 정사형으로 구하면 되죠? 이면각은 분의 이겁니다 라고 한 이유가 딱 이것 때문에 그런 거잖아요. 따라서 얘는 요 S분의 정사형 시켜준 거의 넓이 48 해주면 된다고요. 즉 이면각 이렇게 했으면 두 개의 이루는 사이의 각의 크기가 얼마냐를 묻는 거야. 그럼 이쪽에 있는 넓이를 S라고 놓고 이쪽으로 정사형 시켜준 넓이를 S 프라임이라고 놓으면 코사인 세타는 S분의 S 프라임 이렇게 나온다고요. 이거 이해되셨습니까? 호연 알아야 돼. 이거 외우는 거야. 수학은 암기 과목이야 여기는. 그러면 그 위에 있는 문제는 조금 더 쉬워지겠죠? 318번 다시 한번 빨리 한번 풀어보세요. 결국 다시 한번 정리해보면 정사형을 이용한 이면각의 크기 요거는 어떻게 구한다고 했어요? S는 정사형 이전 도형의 넓이를 S라고 놓고 S 프라임은 정사형의 넓이를 S 프라임이라고 놓으면 이면각의 크기 세타에 대해서 코사인 세타는 S분의 S 프라임이다 이렇게 얘기했었죠? 그렇죠? 즉 S 프라임을 구해줄 때 정사형 시켜준 것의 넓이를 구해줄 때는 S 곱하기 코사인 세타로 구한다 이렇게 얘기했었어요. 이 두 가지는 기억하고 계셔야 됩니다. 같은 식이에요. S를 좌우변을 곱해주면 딱 이 식이 되니까. 호연 이해됐어? 그러면 318변에서 이면각의 크기는 어떻게 구해주면 돼? 뭐 분의 뭐 해주면 돼? 자신있게 얘기해. 벌써 암산 됐어? 16분의 16? 너 호연 이거 어떻게 읽어? 또 5분의 3이라고 읽어라. 그쵸? 다시 정사형 시켜주기 이전의 도형이 뭐야? 정사형 시켜주기 이전의 도형은 정사형은 수직으로 내재히 꽂은 놈이 정사형이에요. 정사형 시키기 이전 도형은 거기 까만색 도형이죠. BNHM 그치 BNHM 그쵸? 요걸 정사형 시켜주면 어디로 가니?를 찾아야 되겠죠? 다시 여기 보시면 이면각을 찾을 건데 이렇게 정육각형이 정육면체가 주어져 있는데 어떻게 잡을 거냐면 중점을 이렇게 이었어요. 여기 중점을 잇고 이어주고 그 다음에 여기 중점을 잡고 이어주고 그래서 이런 도형이 나왔다고. 그림이 좀 이상하지만 이런 도형을 정사형 시킬 거예요. 정사형 시키면 어떻게 될 거냐면 이쪽에 있는 바닥에 있는 도형으로 내려올 거잖아. 그림 많이 이상하네. 바닥에 있는 도형으로 내려오면 여기 중점으로 얘는 여기로 내려오면 이 도형이 될 거잖아요. 초록색과 분홍색이 이루는 각의 크기를 찾을 거예요. 뭐가 뭐의 정사형이죠? 초록색은 분홍색의 정사형입니까? 분홍색은 초록색의 정사형입니까?
두둥. 분홍색은 초록색의 정사형이다. 입니까? 아니면 초록색은 분홍색의 정사형이다. 입니까? 그죠? 정사형이 뭐예요? 정사형? 수직으로 내려준 게 무엇이냐를 묻는 거잖아요. 분홍색은 초록색의 정사형입니다. 결과적으로 우리는 이면각의 크기 세타를 구해주려면 코사인 세타는 초록분의 분홍 해주면 돼요. 게다가 초록은 누가 봐도 정사각형이네요. 한 변의 길이가 2루트 5. 한 변의 길이가 2루트 5인 정사각형이죠. 빨간색의 넓이는 한 변의 길이가 4인 정사각형의 반이죠. 그렇죠? 한 변의 길이가 4인 정사각형의 반 8이에요. 그러면 이루는 각 세타에 대해서 코사인 세타 어떻게 돼? 코사인 세타는 불러줘. 너 외국 살다 왔구나? 아메리칸 스타일이죠? 8분의 20. 322. 다시 한번 봅시다. 322. 네. 318번의 정답이 6분의 6이에요. EFGH가 이루는 각의 크기. BMNH. 저런. 큰일 날 뻔했네요. 고마워요. 넓이 20이에요? 내변의 길이 같으면 정사각형입니까? 내가 죽일 놈이지. 내가 죽일 놈이야. 내변의 길이 같으면 정사형입니까? 정사각형입니까? 내가 잘못했습니다. 네, 말은 뭐. 죽어야지. 여기가 4루트 3이죠? 그쵸? 호윤이가 이거 알고서 가만히 있었구나? 여기 4루트 2고. 그쵸? 쟤는 마름모입니다. 마름모. 이렇게 넙대대한 마름모예요. 너무 내려왔나? 이런 마름모야. 여기 2루트 5, 2루트 5는 맞는데 대각선의 길이가 여기가 4루트 2고 여기가 4루트 3인. 이런 말은 뭐죠? 그쵸? 이 넓이는 어떻게 구해요? 20이 아니고 8루트 6? 이렇게 나오겠네요. 아무 생각 없이 정사각형으로 했어요. 그쵸? Sorry. 요거 이해되셨나요? 빨리 풀겠다는 부담감. 빨리 풀어야 한다는 부담감. 322번! 그림 계속 조나단 그려야 되네? 그리자. 저기 보면 밑줄 한번 거봐. EGH의 FPEG 위로의 정사형을 찾으라 그랬어요. 그거의 넓이를 찾으래. 결국에 정사형 시켜준 넓이는 뭐냐면 이면각의 크기를 세타라고 놓는다면 세타를 이면각의 크기라고 놓는다면 그러면 결과적으로는 삼각형 EGH 곱하기 코사인 세타만 해주면 돼요. 요거 이해되셨습니까? 삼각형 EGH의 넓이는 얼마예요? 도와줘. 이건 도와줄 수 있잖아요. 삼각형 EGH의 넓이는 얼마야? 2. 그렇죠. 요거는 넓이가 2라는 게 주어져 있으니까 요건 어렵지 않아. 그런데 이제 요거는 2라는 건 어렵지 않아요. 이면각의 크기를 구해줘야 되는데 이면각의 크기는 어떤 거냐면 이렇게 여기 1만큼 떨어진 곳을 잡아서 이렇게 노란 면과 바닥이 이루는 각의 크기를 구해줘야 돼요. 그렇죠? 근데 노란 면은 어떤 삼각형이냐면 왠지 누가 봐도 이등변 삼각형일 것처럼 생겨 있습니다. 왜냐면 여기가 2고 여기가 1이면 여기 루트 5고 마찬가지 2고 1이니까 여기도 루트 5고 2고 2면 2루트 2고
즉 여기에서 코사인 세타를 구하는 방법은 코사인 세타는 이게 삼각형 여기를 P라고 놨나요? P, E, G, H 이 코사인 세타 어떻게 구하죠? 계속 호연이한테만 시키는 것 같은데 그럼 이번엔 호연아 어떻게 되겠니? 너희 친구 광재에게 도움을 구해. 네가 할 수 있단 말에 광재는 기뻐하고 있어. 다행이다. 뭐분의 뭐, 식으로 불러요, 식으로. 값은 안 내도 돼. 값은 애들 보고 하라 그래. 뭐분의 뭐 해주면 돼요? 삼각형. EGP. PG라고 적혀있지 않나? 상관없어요. EGP. 쉬운 P란 얘기죠? 미안해요. PEG 분의, 미안해요. 삼각형. 자신있게! 오. EGP의 정사형이 뭐야? EGP를 정사형 시켜준 게 뭐야? 그쵸, EGH잖아요. 그러면 EGP분의 EGH 해주면 되잖아요. 됐나요? 그러면 코사인 세타 바로 나오죠? 어렵습니까? 결국 계속 코사인 세타만 곱해주면 끝나는 거고 코사인 세타 구하려면 정사형만 구해주면 끝나는 거고 계속 끝나는 거잖아요. 됐습니까? 됐어요? 아우 어지러워. 자 323 이건 이제 물리를 잘하는 사람이 이걸 문제를 푸는 건데 얘들아 여기 드럼통이 하나 있어요. 얼마만큼 들어있는지 모르고 물은 꽉 차 있고 물이 차 있는 건 보이지 않아요. 위에서만 볼 수 있어요. 이 드럼통에 물을 딱 반만 남기고 싶어요. 초등학교 때 이런 거 안 해봤나요? 어떻게 해야 저 드럼통에 물은 딱 반만 남을까요? 양을 잰 다음에 반만 집어넣어? 한 번 쏟은 물은 집어넣을 수 없습니다. 물을 측정할 수 있는 도구는 없어요. 무게도 측정하지 못합니다. 이걸 잡고서 이렇게 탁 쓰러뜨려 기울여. 그래서 얘를 이렇게 드럼통이 왜 이렇게 작아졌나요? 하지 마시고 물이 이렇게 찰랑 이렇게 될 때까지 딱 꺾어버리면 딱 물이 반이 남아있는 거죠. 이해되셨습니까? 아우 어지러워. 거기는 지금 물이 비어있죠? 얼만큼 비어있죠? 위에서? 4만큼 비어있어요. 물은 이렇게 4만큼 비어있어요. 그리고 원의 지름은 6이에요. 그럼 6이 3. 그럼 얘는 기울이면 그럼 이렇게 생긴 놈이 되겠죠? 맞아요? 4만큼 비어있으면 딱 방금 얘기했으니까 알겠죠? 요 길이는 얼마일까요? 8. 그렇죠. 이렇게 되면 요 길이는 8 되는 거 확인할 수 있죠. 끝. 8, 6, 10. 코사인 세타 5분의 3. 요 넓이 S, 요 넓이 S 프라임, S분의 S 프라임은 코사인 세타. 끝났죠.
우리 S만 구해주면 되는 거니까. 됐습니까? 계산할 수 있겠죠? 넘어갑니다. 3이요. 세 삼각형의 네 저번을 정사형으로 시켰을 때 딱 그 넓이를 찾으래요. 야, 이거는 페이크야. 봐. 정사면체가 이렇게 있다. 여기 원이 이렇게 접혀 있어요. 이쪽에도 원이 이렇게 접혀 있고요. 저쪽에도 원이 이렇게 접혀 있을 거예요. 걔를 바닥에 정사형을 시켰어. 그러면 일단 무게중심으로 나올 텐데 위에서 쳐다보면 어떤 느낌이 될 거냐면 정삼각형에 이렇게 무게중심으로 내려와서 저 원이 이렇게 짜부돼 있고 이쪽에도 이렇게 짜부돼 있고 이쪽에도 이렇게 대충 이렇게 짜부가 되어 있을 거예요. 그때 요 넓이를 찾으래요. 요 넓이. 싹. 이거 인정? 그럼 요 넓이는 요 넓이가 정사형 된 거야? 이쪽 한 부분 1번은 요 1번이 정사형 된 거 아니에요? 요 밑에 있는 요 2번은 요쪽에는 요 2번이 정사형 된 거죠? 여기에 3번은 저 뒤쪽에 있는 면이 또 정사형 된 거잖아요. 맞아요? 1번과 2번과 3번은 여기 2번과 3번과 넓이가 다 똑같지 않습니까? 위에서 정사형 시켜줄 필요 없이 이쪽에서 원 하나 빼준 걸 정사형 시켜주면 끝나는 거 아닙니까? 이거 이해되셨어요? 두 면이 이루는 가게 크기 세타에 대해서 코사인 세타는 뭐가 된다 그랬죠? 정사면체에서는 이런 건 그래서 외워두는 게 편하겠죠. 정사면체에서 두 면에 이루는 가게 크기 세타에 대하여 코사인 세타는 을 계산해주면 원래 S였던 놈이 무게중심에 의해 3분의 1로 쪼개진 놈으로 올 테니까 두 면에 이루는 가게 크기 세타는 3분의 1 되겠죠. 됐어요? 두 면에 이루는 가게 크기 세타에 대해서 코사인 세타는 3분의 1이기 때문에 다른 거 계산할 필요 없이 잔변의 한 모서리 길이가 24인 오 겁나기네요. 24인 거니까 정삼각형의 넓이 4분의 루트 3 곱하기 24의 제곱에서 원의 넓이를 빼요. 원의 넓이는 높이가 요곳에 2분의 루트 3 곱하기 24인데 그거에 3분의 1의 원이 반지름이죠? 그쵸? 그러면 요 계산해주면 4 그러면 4 루트 3의 제곱 파이 이게 원의 넓이가 되죠. 내접하는 원의 넓이. 정삼각형의 넓이에서 원의 넓이를 빼. 그리고 걔네들을 정사형 시켜요. 바닥으로. 바닥으로 정사형 시켜주면 코사인 세타만 곱해주면 되는데 그 코사인 세타가 3분의 1이니까 3분의 1만 곱해주면 되겠죠. 이해되셨습니까? 나경 이해됐어? 선생님 설명 좀 천천히 하시죠. 너무 빠릅니까? 빠르면 빠르다. 네 말 들으면 천천히 해야 될 것 같아. 괜찮아요. 자, 빠르면 빠르다라고 얘기하세요. 얘기 못하겠으면 이렇게 필통을 바닥으로 떨어뜨려. 내가 빠르구나 라고 생각할 테니까. 광재야 지금 떨어뜨리지 말고 설명이 빠를 적에 지금 던져버리려고 지금 준비 중이죠. 설명이 빠르면. 네. 번호. 다시 보려고 하는구나. 이게 325번. (322번) 다음 326번 봅시다. 326번은
거기 꽃갈이 자빠져 있죠? 그죠? 꽃갈이 자빠져 있어요. 그림자의 넓이를 찾으래요. 그림자는 어떻게 될 것인가를 찾아줘야 되겠죠. 됐나요? 그럼 이제 이거예요. 그 그림자가 비춰졌을 때 어떤 식으로 떨어질 것이냐가 중요한데, 그렇죠? 어떤 식으로 떨어질 것이냐가 중요한데, 어디부터 어디까지 떨어질 것이냐를 찾는 것 또한 중요하죠. 그렇죠? 요거 내가 뭔 말하는지 이해되셨습니까? 여기 보시면 거기는 이렇게 바닥에 이런 놈이 이렇게 자빠져 있어요. 맞습니까? 맞아요? 네. 자, 요게 위에서 딱 쳐다보자. 위에서. 요거는 무게중심이, 구의 중심이, 원의 중심이 이쪽으로 내려왔다고 쳐? 그러면 여기는 원은 어떤 모양이 될까? 바닥에 딱 짜부시켜주면 동그라미 되는 거 이해되십니까? 동그라미 될 거예요. 동그라미 이렇게 됩니까? 타원이죠, 타원. 어떤 타원? 길쭉한, 넓적한. 길쭉 넓적한 타원이 된다고? 요런 그 옆으로 이렇게 기운 놈을 그대로 바닥으로 떨어뜨리면 요 높이는 짧아지고 이 가로 이 땅바닥과 평행한 반지름은 그대로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럼 이 반지름은 그대로 있고 얘만 이렇게 길쭉한 놈이 되겠죠. 정확히 그린 건 아니고 개형만 찾은 거예요. 아, 원의 중심이 이렇게 있었다면 원래 원은 이렇게 있었을 텐데 그 원이 정사형이 되면 그림이 그려지면 이렇게 길쭉한 놈이 되겠다. 이거 이해되십니까? 자, 거기 보세요. 원뿔의 밑면에 의하여, 밑줄 그어보시오. 원뿔의 밑면에 의하여 알파에 생긴 그림자의 넓이를 찾아라. 끝난 것 같은 느낌적인 느낌이죠? 결국 이렇게 된 요 넓이를 찾는 방법은, 그림자의 넓이를 S'이라고 놓으면 여기 지금 이쪽 원이 놓인 면과 바닥과 이루는 각의 크기를 세타라고 놨을 적에 원의 넓이가 파이기 때문에 파이 곱하기 코사인 세타 해주면 그림자의 넓이가 나온다. 그림자의 넓이가 나온다. 요거 이해됐습니까? 그런데 이 코사인 세타는 어떻게 구하냐? 요거만 체크해주면 되는데 누가 봐도 직각이라는 삼각형이 놓여있는 게 보이시나요? 모선의 길이 얼마였죠? 높이만 주어져 있네요. 2루트 2. 모선의 길이 안 나왔네. 모선의 길이는 3. 코사인 세타는 3분의 1. 됐죠? 계산은 가능하십니까? 그래서 타원의 넓이는 이쯤이면 우리 알 수 있다. 참고 타원 이렇게 주어져 있어요. 장축이 있고 단축이 있는데 요 길이가 A고 요 길이가 B야. 이 타원의 넓이 어떻게 된다 그랬죠? 넓이 AB 파이가 된다. 이렇게 얘기했었죠? 원래는 반지름의 길이가 A인 원을 이렇게 B가 되도록 만들어준 거니까 반지름이 A인 원은 A 제곱 파이였어요. 코사인 세타는 A분의 B예요. 약분돼주면 AB 파이가 나와요. 참고로 알아두십시오. 몰라도 뭐 이것만 묻는 문제는 안 나올 테니까 그냥 이거는 상식. 아니야. 하고 싶은데 아니야. 그러지 않겠어. 다음 329번 30도 집전판의 그림자의 넓이가 21. 집전판의 넓이. 얘들아 어려워할 게 없는 문제예요. 그냥 여기다 그릴까요?
여기에 집전판이 이렇게 자빠져 있어요. 30도만큼. 근데 이렇게 30도의 빛으로 빛이 들어와요. 망했어. 30도만큼으로 빛이 들어와요. 요 넓이가 21입니다. 요 넓이를 찾을 겁니다. 이거 이해되셨습니까? 마음에 안 드는 것은 말씀하십시오. 자, 우리가 정사형을 구해주려면 수직으로 내리꽂는 그림이 있어야 돼요. 그림자는 판때기의 정사형입니까? 고개 들어. 여기를 보세요. 그림자는 판때기의 정사형입니까? 아니죠? 판때기는 그림자의 정사형입니까? 아니죠? 그림자를 수직으로 딱 떨어뜨리면 판때기가 되냐를 묻는 거예요. 아니잖아요. 판때기를 바닥으로 수직으로 딱 내리꽂으면 그림자가 되냐를 묻는 거예요. 아니죠. 맞아요? 그럼 이제 너희들이 이거는 그 풍선 떠 있는 것처럼 정사형을 직접 찾아줘야 돼요. 그 정사형을 찾아주는 방법이 뭐냐면 이 빛에 수직이 되는 선분을 그어요. 수직이 되는 선분을 그어주면 그림 참 요상하게 그렸네. 여기가 30도잖아요. 직각이고 그럼 여기는 몇 도야? 이 숫자는 보지 마. 90도, 여기 30도, 그럼 여기 60도예요. 그럼 여기는 30도가 되겠죠. 그럼 이쪽의 넓이 A는 판때기의 정사형이기도 하고 그림자의 정사형이기도 하죠. 이거 이해되셨습니까? A는 판때기의 정사형이기도 하고 그림자의 정사형이기도 합니다. 따라서 정사형을 그대로 이용해주면 광재! 판때기를 이용해봐. A는 S가 판때기. 뭐 집 무슨 판이었잖아. 집전판. 판때기를 이용해서 정사형 A를 구해주면 이 집전판의 넓이를 S라고 놨어요. S 곱하기 코사인 30도. 이렇게 구할 수 있는 거죠. 이거 이해됐습니까? 준서! 그림자를 이용해서 정사형 구해주면 21 곱하기 코사인 60도. 이렇게 표현되겠죠? 코사인 30도, 코사인 60도는 난 잘 몰라서 너희들이 구해주는 걸로 하겠습니다. 고개를 끄덕이고 난 잘 몰라서 이거 계산할 수 있겠죠? 난 못해. 니들이 해. 졸리다고? 졸리다고? 아니요. 다음. 사실 그 공간좌표는 내가 풀만한 게 없어. 뭘 어떻게 더 풀어? 그렇지 않니? 특히 유형 1번은 자, 펜 들고 329번. 됐지? 됐냐? 이거 판 정사형, 그림자 정사형. 됐죠? 있잖아. 그렇죠? 자, 거기 1, 2, 3, 4, 5번 중에 안 되는 거 있습니까? 유형 1번 중에 안 되는 거. 지저분할 뿐이지 그냥 찾으면 되죠? 이걸 할 수 있겠어요? 거기 유형 2번에서는 두 점 사이의 거리를 구해주는 건데 그 390번 한번 보세요. 390번, 392번, 393번은 좌표가 좌표로 주어져 있지 않고 좌표를 잡아야 하는 문제예요.
거기 OP는 45도로 이렇게 주어져 있는데 OP의 길이는 4로 주어져 있어요. OQ는 30도로 주어져 있는데 요 길이는 2로 주어져 있고 30도, 45도. 그러면 P점의 좌표는 어렵지 않게 구할 수 있죠. P점의 좌표 어떻게 돼요? 불러. 호연 불러. Q는 나경이 준비하고. 준우. P 도와줘. 2루트 2 콤마 2루트 2 콤마 빵. 나경 Q 루트 3 콤마 1 콤마. 보세요. Q는 YZ 평면에 있죠. YZ 평면. YZ 평면이면 X는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이렇게 내렸을 때 여기 루트 3은 Y 좌표가 루트 3이죠. 그럼 얘는 0, 루트 3, 1 되는 거 확인할 수 있나요? 그 다음에 두 점 사이 거리는 건 니들이 할 수 있으니까 나는 안 할게요. 이거 이해되셨어요? 좌표를 이렇게 잡아야 풀 수 있는 문제. 거기 392 보세요. 392. 광재 준비해. 392는 이제 도형이 이렇게 두 개가 있는데 하나는 길이가 5인 놈이고 하나는 길이가 3인 놈이에요. 정육면체가 있어요. 정육면체 두 개 위에 있는 점들을 잡을 거예요. 지금 축이 한 개도 안 잡혀 있습니다. 그렇죠? 축을 잡아야 돼요. 지금 그래서 얘는 어떻게 해줄 거냐면 축을 먼저 하나를 잡아줘야지 이 문제를 풀 수가 있는데 그 축을 어떻게 잡으면 될지 각자 이거는 잡을 수 있겠죠? 그렇죠? 보이는 대로 잡으세요. 황제 어디를 축으로 잡을래? X축을 뭐로 잡을 거야? Y축을 뭐로 잡을 거야? 그치. 요게 Y축이죠. 요게 Y축. X축은 요렇게 되는 게 X축. Z축은 얘를 Z축으로 잡아주면 네가 그렇게 안 잡어도 내가 이렇게 잡을 테니까 광재 네가 불러. 요 A점이 좌표 어떻게 돼요? 자, 7번 보세요. X축, Y축, Z축을 앞에 보이는 면에서 다 따왔습니다. A점의 좌표. 자, 크게. 0, 크게 불러. 3, 3. 이게 A점의 좌표죠? 그렇죠? 준서, B점의 좌표는 어떻게 돼? 마이너스 5, 자신 있게. 다른 사람 빨리 Y 좌표 뭔지 손으로 다 표현해 봐. 그쵸? 0, 5. 됐죠? 다음 393. 393은 이렇게 사각뿔이 있어요. 여기에 A점을 잡고 이렇게 놨습니다. 여기 P와 Q 사이의 거리를 구해줄 건데 모든 모서리의 길이가 10 루트 1에 P와 Q 사이에 읽기 괜찮지만 다 읽어야 되네요. A 프라임 P 프라임이 6이고 A 프라임 Q 프라임이 얘를 딱 정상시키자 이렇게 싹. 여기 A 프라임. 여기가 6이고 여기가 8이야. 여기가 6이고 여기가 8이야. 맞아요? 얘를 이렇게 올려준 놈이 P가 될 것이고 얘를 이렇게 올려준 놈이 Q가 될 것이야. 보세요. 축은 잡혀있는 게 있어요 없어요? 없지만 잡을 수 있어요 없어요? 있죠. 어디 잡을래? 이건 개인의 취향? X축 어떻게?
X축, Y축, Z축이 순서대로 이렇게 X축, Y축, Z축만 잡히면 돼요. 수직이 되도록. 어떻게 잡을래? 요게 X축, 요게 Y축, 요게 Z축 이렇게 잡아봐요. 됐어요? 됐니? P점을 잡혀 어떻게 돼? B가요. 모서리가 10 루트 2니까 A 프라임 B의 길이는 10 되겠죠? 그 중에 A P 프라임이 6이죠? 6, 0, P 프라임 잡혀보는 거예요. P P 빨리 도움을 요청해. 바로 찾거나. 준호! 너를 쳐다보고 있다. P점이 잡혀. 6, 0, 자, 거기 밑줄 한번 거기다 그림을 그려보세요. A 프라임 B라는 삼각형을 그려봐. A 프라임 B라는 삼각형을 이렇게 그려봐. 무슨 삼각형입니까? 직각 이등변 삼각형 보이십니까? 직각 이등변 삼각형은 이 직각인 각을 빼고 나머지 각의 크기가 45도 인정? 자, 여기 10이었는데 그중에 6만큼 여기 있으니까 6 1이 4, 6 1이 4. 그쵸? 다시 P점이 잡혀는 6, 0, 4 되겠죠. 됐어요? 누구 시킬까? 나경, 너야. Q 0, 8, 어렵지 않죠 이제? 둘 사이의 거리 구하는 건 됐다. 유형 3번도 할 수 있겠죠? 어렵습니까? 디즈니랜드 여기는 안 어렵잖아. 여기 뭘 더 어떻게 어려워. 72쪽에 398. 저런 광재의 표정이 좀! 이런 표정을 읽어서 좀! 번호 좀 적으라고. 390. 알았어. 광재 네가 그딴 식으로 해봐라. 나도 숙제 안 나오지. 그쵸? (398번) 풀어보세요. AB의 길이의 최소값이죠? AB의 최소값은 AB 길이의 제곱의 최소값과 똑같네요. 거기다 루트만 씌워주면 되는 거니까 AB의 길이의 제곱을 그냥 구해줘버리면 되겠죠. AB 길이의 제곱은 이건 1 플러스 A 마이너스 B 플러스 1의 제곱 플러스 A 플러스 B 마이너스 B 플러스 1의 제곱 이렇게 될 것이고, 이건 다시 써주면 여기 A 플러스 1의 제곱의 2배 플러스 2배의 B의 제곱 플러스 지워질 것이고 1 이렇게 되는 거 확인할 수 있나요? 그쵸? 이거의 길이의 최소값은 끝났죠? 얘는 0보다 크거나 나왔다. 얘도 0보다 크거나 나왔다. 얘는 1보다 크거나 나왔다. A가 얼마이고 B가 얼마일 때 최소값 얼마?
바로 나오죠. 요거 2 됐습니까? 아, 2는 아니네. 1이네요. 1 됐습니까? 2가 됐네. 됐죠? 아, 시간이 어디에 온 거야? 4시 56분. 예전부터 여대는 그 여대라는 거에 대한 메리트가 있죠. 뭐냐면 여대가 만들어진 배경은 그 교육평등 때문에 만들어진 거죠. 어떻게 보면.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여자들이 좀 이렇게 핍박받고 이런 게 많았으니까 불평등도 많았고 그래서 만들어진 거지. 실제로는 이렇게 사회에 나가면 능력치가 떨어지는 여자들은 별로 없어요. 똑같이 공부하고 똑같이 배우고 그러고 나면. 근데 기회가 없어서 못 됐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생긴 거죠. 아, 여학생들이 경희대 이대 붙으면 나는 이대 갈 줄 알았더니 경희대를 더 선호하네요. 이대가 근데 점수가 이제 높지도 않아요. 이게 이대는 점수의 폭이 넓어요. 위에 붙은 애들은 높고 문 닫고 들어가는 애들은 낮고. 근데 원래 소송학교가 아니에요 이대가? 원래 예전에 그랬죠. 지금은 중경외시. 중경외시 정도 붙는 애들 그 장학금 받고 들어가고 이런 애들은 서성한 붙는 애들도 있고. 하긴 요새 등록금이 막 450만 원, 450만 원, 500만 원 이렇게 하더만. 어후. 자, 399번부터 봅시다. 여기 A점 이제 좌표를 그냥 차근차근 한번 볼게요. A점의 좌표가 2, 마3,1 이렇게 주어져 있고 B점의 좌표가 마1, 마1, 2 이거 좌표 그려도 되지만 안 그려도 크게 문제되지 않아요. 잘 보이지 않으면 그리시면 돼요. 이거와 X축 위에 있는 점 C를 X축 위에 있는 점 C X축 위에 있는 점 C라는 얘기는 X, 빵 이렇게 주어졌다는 얘기죠. 이렇게 주어졌을 때 AC를 빗변으로 하는 직각삼각형 밑줄 AC가 빗변으로 하는 직각 삼각형이다 라는 건 뭐 뻔한 얘기긴 하지만 AC의 제곱은 AB의 제곱 더하기 BC의 제곱 그림을 안 그려도 이렇게 될 수밖에 없다는 게 보이죠? 그렇죠? 그럼 이제 두 점 사이의 거리를 그냥 다 때려 놓으면 끝이에요. AC의 길이의 제곱은 X-2의 제곱 플러스 9 플러스 1 이렇게 될 것이고 그쵸? AB의 길이의 제곱은 불러줘 9 플러스 4 플러스 1 이렇게 될 것이고 BC의 길이의 제곱은 불러줘 X 플러스 1의 제곱 플러스 1 플러스 에라이 자 이렇게 될 테니까 이것만 풀어주면 X값 구할 수 있겠죠? 이거 그냥 피타고라스의 정리를 써준다 라고 해서 수식을 대입했을 뿐입니다. 특별히 어려운 건 없어요. 그런데 거기 보시면 404번을 한번 봐봐. 이건 쉬운 건 아니니까. 자, 404번 문제는 좌표 공간에서 출발해 그 밑줄을 그어봅시다. 몇 초 1씩 움직이는 점 P와 A를 출발해서 AB를 따라 B 방향으로 몇 초 2씩 밑줄 Q가 있어요.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여기 P라는 점은 X축을 따라 이렇게 움직이는데 T초가 지난 다음에 P의 위치는 T, 빵이다. 이거 이해됐습니까? 왜냐면 T초가 지난 다음에 얘의 위치는 이 원점으로부터 거기 보시면 원점을 출발하여 X축으로 움직인다고 했으니까 T만큼 이렇게 움직였을 테니까 T, 빵이 될 것이다. 어렵진 않죠? 그리고 Q라는 놈은 A라는 점과 B라는 점 사이를 움직일 텐데 B라는 점과 A라는 점은 어떻게 주어진 거냐면 여기가 10이고 10 루트 3 이렇게 주어진 겁니다. 그래서 A를 출발해서 Q로 이렇게 움직일 거예요. 얘는 T초가 지나고 나면 T만큼 움직였다면 얘는 1초에 이만큼씩 움직이니까 2T만큼씩 움직였겠죠. 2T만큼 움직였겠죠. 그럼 얘의 좌표를 구할 수 있다. Q점의 좌표는 어떻게 돼요? 여기 보시면 1대 루트 3대 2였죠?
그대로 요 노란 삼각형을 표현해주면 t와 t 루트 3 되는 것도 어렵지 않게 구할 수 있죠? 이해됐습니까? 따라서 Q점의 좌표는 불러봐. T 10 루트 3 빼기 t 루트 3 콤마 뭐 하는 거야? x 지금 y z 평면이죠? 0 10 루트 3 빼기 t 루트 3 t 이렇게 잡히겠죠? 됐어요? 꼴 보기 싫으면 이것도 10 마이너스 t 곱하기 루트 3 이렇게 잡아도 상관없고 됐죠? 그래서 PQ의 길이를 구해라. 그러면 어차피 PQ의 길이의 제곱을 구하는 게 더 편하죠? PQ의 길이의 제곱은 T의 제곱 플러스 10 마이너스 T 제곱 곱하기 3 플러스 T의 제곱 이렇게 되나요? 몇 차식이에요? 고민하는 거예요? 몇 차식이에요? 2차식이죠? 고민하시는 거군요. 2차식입니다. 2차식의 최대값, 최소값 구하는 거죠. 그렇죠? 이거 이제 완전 제곱식으로 바꿔주면 되겠죠. 이거는 계산 한번 해보시고 405번 봅시다. 405번도 그냥 심플해요. 거기 A점의 좌표가 1, 1빵으로 주어져 있고 B점의 좌표가 마이, 마3, 마1 이렇게 주어져 있고 거기 X축 위에 있는 점 밑줄 같은 거리에 있는 X축에 있는 점 P를 잡아보래요. PX, 빵 이렇게 잡아버리면 AP의 길이와 BP의 길이 같은 거 찾아줄 거죠? 어차피 AP의 길이, BP의 길이는 루트가 모두 들어가 있으니까 지금 다 제곱을 했던 데는 이유가 있죠? 왜? 루트 안 쓰려고 하는 거예요. 따라서 얘는 AP의 길이의 제곱은 BP의 길이의 제곱이다. 단 처음에 P라는 점이 X축 위에 있다고 그랬으니까 X축 위에 있는 점을 그냥 X, 빵으로만 잡았을 뿐 어려운 건 없다. 그쵸? 그래서 A, 이거 내가 해줘? 니들 할래? 해줘? 얘라. X-1의 제곱 플러스 1. 이게 AP의 제곱. BP의 제곱은 그렇죠? 좋아요. 이렇게. 천천히 하겠습니다. 네, 빨리 하면 필통을 집어 던져 달랐더니 정말 필통을 집어 던지는 존나 무서워. 정말 필통을 집어 던지는구나. 그럴 수 있지. 자, 408번. 408번은 자, 거기 두 개가 있어요. 밑줄 한번 가봅시다. XY 평면 위에 움직이는 점 P. 자, A점이 마1, 1, 마1 이렇게 주어져 있고 B점의 좌표가 2, 3, 마4 이렇게 주어져 있을 때 AP 더하기 BP 요것의 최소값을 찾을 거예요. P는 어디에 있는 거냐면 XY 평면 위에 있는 점 P예요. 그럼 우리가 제일 먼저 체크해 줄 건 뭐냐면 XY 평면이 있어. XY 평면으로부터 A와 B점이 이렇게 서로 떨어져 있잖아요. 떨어져 있잖아. 그러면 최소값은 그냥 AB야. 그렇죠? 그때 P는 뭐야? 여기 내분점 잡아주면 돼. 내분점. Y 좌표를 기준으로 생긴 내분점을 잡아주면 돼요. 요거 이해되셨어요? 서로 다른 쪽 위에 있다면 그냥 이어준 게 최소값이고 그렇게 되는 점 P를 찾아라 그러면 여기 요거의 좌표와 요거의 좌표로 의해 내분되는 점을 잡아주면 돼요. 요거 A라고 B라고 놨을 때 GA와 GB로 내분되는 점을 잡아주면 돼요. 서로 다른 곳에 위치해 있다면. 근데 얘네들이 같은 곳에 위치해 있다면 어떻게 해주라 그랬죠? 얘를 넘겨. 그래서
최단거리 구하는 게 제일 빠르다 이런 얘기 했었죠? 근데 여기는 보시면 XY 평면을 기준으로 확인할 적에 같은 쪽인지 다른 쪽인지 확인해 주는 방법은 G좌표예요. G좌표가 음수란 얘기는 하나는 여기 있고 하나는 여기 있다는 얘기야. A점의 좌표가 마일 1, 마일, B점의 좌표가 2, 3, 마4 이렇게 있다는 얘기예요. 그럼 얘를 XY 평면으로 XY 평면 위로 대칭 이동시켜요. A 프라임 어떻게 돼? 마이너스 1, 마이너스 다시 Y축 아니 XY 평면에 대칭 이동시켜주면 조금만 바뀌고 그쵸? 부르라고 그러니까 그렇죠. Y 그 축만 바뀌죠. 부르라고 몇 콤마 몇 콤마 몇 콤마 몇 콤마 몇 마일 콤마 마이 1 콤마 마일 이렇게 되겠죠. G좌표면 바뀌잖아요. 그렇죠? G좌표면 바뀌잖아요. XY 평면에 대칭 어디가 아, 미안 잘 보는지 확인 1 이렇게 되겠죠. 그러면 최소값을 구하라는 얘기는 요걸 이어준 A 프라임 B의 길이를 구하여라 라는 말과 똑같겠죠. 단 그렇게 되는 P를 구하여라 그럼 어떻게 구할 거예요? P 닮은 B가 1대 4죠. 그렇죠? A 프라임 B를 1대 4로 내분한 점 잡아주면 돼요. 선분 AB를 1대 4로 내분한 점 이렇게 잡아주면 P점의 좌표 구할 수 있습니다. 이 1대 4는 어디서 나왔니? 1대 4 뭐의 B? A 그죠? G좌표의 비율에서 나온 거죠. 요 G좌표 위로 올라가면 이렇게 되잖아요. 요 1과 여기는 마이너스 4와 그죠? XY 평면으로부터의 거리비를 구해준 거예요. XY 평면으로부터의 거리비. 이거 이해됐습니까? 408번. 408번이 되셨으면 그러면 점을 구하고 하는 거예요. 아니 점을 구할 필요는 없죠. 최소값만 구하라 그러면 이 두 점 사이 거리 구해주면 돼요. 이거 해줘? 니들이 해. 이건 니들이 하세요. 자, 412번 보세요. 이번엔 좀 바뀌었죠? 우리 그 평면에서 최소값 구해준 건 똑같아요. AB가 있는데 XY 평면 위에 움직이는 점 P와 YZ 평면 위에 움직이는 점 Q에 대해서 그러니까 사실 뭐 공간에 그리자면 이런 느낌인 거야. 여기에 한 점이 있고 여기에 한 점이 있는데 XY 평면에는 한 점을 거쳐서 그 다음에 YZ 평면 위에 있는 점을 거쳐서 그리고 다시 여기 A, P, B, Q, B까지 이렇게 오는 최소값을 찾아라 라고 얘기해 준 거니까 사실 이거 어떻게 가는지 환장하겠죠? 어디로 가는지 모르겠죠? 그러면 이거를 이렇게 입체로 보지 말고 평면으로 보면 어떤 느낌이냐면 XY 평면이 있고 YZ 평면이 있을 거예요. 옆에서 뭐 이쪽에서 각도로 본다면 그래서 여기에 A란 점과 B란 점이 이렇게 놓여 있겠죠? 여기에 한 점 잡고 여기에 한 점 잡고 여기에 한 점 잡아서 최소값을 구하라는 P점에 Q점에 이렇게 따른 최소값을 구할 때는 이렇게 했었던 거 기억나시나요? 즉 A를 A 프라임 XY 평면에 대칭 이동을 시켜주고 B를 YZ 평면에 대칭 이동을 시켜준 B 프라임 생각을 해주시면 AP 더하기 PQ 더하기 QB는 자 이게 왜 이렇게 되는지 이거 고등학교 1학년 2학기에 나왔던 거 보신 적 있으신가요? 그랑 똑같은 센스라고 보시면 돼요.
A를 이동시키고 XY 평면에 이동시켜준 A'과 B를 YZ 평면에 대칭 이동시켜준 B'에 대해서 요 선분의 길이가 최소값이 될 것이다. PQ를 구하는 건 쉬운 일은 아니다. 하지만 이렇게는 구할 수 있다. 여기 412번 이해되시죠? 되십니까? 413번 봅시다. 이거 되고 있는 거 맞죠? 이런 문제에서는 네. 대칭시키는 게 그냥 어느 평면에 대칭시키는지 다 나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느 평면 위에 있는 점이라고 주어져 있죠. 그래서 이것도 확인해야 되는 게 있어요. 보세요. 아까 이거 얘기할 적에 하나는 여기 있고 하나는 여기 있어. 여기 있는 점 하나 잡고 여기 있는 점 하나 잡고 이렇게 여기를 가버릴 거면 얘를 대칭 이동시켜 줄 필요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XY 평면으로부터 같은 쪽에 있고 YZ 평면으로부터 같은 쪽에 있는지 확인을 해주는 과정이 필요해요. XY 평면으로부터 같은 쪽에 있는지를 먼저 체크해 주는 게 필요한 거예요. 됐나요? 근데 여기 보면 X좌표도 모두 양수고 Y좌표도 모두 양수고 Z좌표도 모두 양수죠? G좌표가 모두 양수란 얘기는 XY 평면으로부터 둘 다 위쪽에 있다는 얘기죠. X좌표가 모두 양수란 얘기는 YZ 평면으로부터 X축이 양의 방향 쪽으로 다 쏠려 있다는 얘기예요. 한쪽으로 몰려 있을 때를 배경으로 잡은 거기 때문에 방금처럼 대칭 이동 시킨 겁니다. 즉 이런 식으로 놓여 있으면 안 돼요. XY 평면 있고 YZ 평면이 있는데 A가 여기 있고 B가 여기 있어. 그럼 XY 평면 위에 있는 점 잡을 때는 이게 맞아요. YZ 평면 위에 있는 점은 더 잡을 필요가 없어요. 요거 이해되셨습니까? 요것도 같이 체크해 보셔야 돼요. 제일 먼저 체크해 줘야 될 건 그 평면으로부터 한쪽 사이드로 몰려있니? 를 확인해 주는 거예요. 선생님들 설마 야비하게 몰려있지 않은 걸 내지는 않을 거예요. 근데 이거 야비하게 몰려있지 않은 걸 내잖아요? 거의 2000%의 확률로 틀려요. 다, 개 쉽네, 대칭! 하고 다 틀린다고요. 뭔 말인지 이해되죠? 명심하세요. 그 위에다가 아예 이걸 적어놔요. 이 평면으로부터 한쪽 방향에 놓인 것과 그렇지 않은 것에 대한 설명을 한번 적어놓으세요. 선생님이 따로 정리 한번 해주자면, 자, XY 평면 위에 점 P에 대해서 AP 더하기 BP의 최소값을 찾을 때는 고려해야 될 과정은 이렇게 진행이 돼요. 첫 번째, 두 점 A, B는 XY 평면으로 한쪽으로 또는 양쪽 공간 놓여 있느냐 이렇게 먼저 확인해 주는 게 중요해요. 즉 무슨 얘기냐, XY 평면이 이렇게 주어져 있는데 XY 평면이 이렇게 주어져 있는데 한쪽엔 A가 여기 있고 다 같은 쪽으로 B가 놓여 있다. 이렇게 되면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얘를 대칭 이동시켜준 A'부터 B까지의 길이를 구해주면 이 P가 나와요. 우리가 가장 일반적으로 생각했던 상황입니다. 근데 A와 B가 서로 다른 쪽에 놓여 있어요. 즉 같은 쪽에 있거나 또는 양쪽 공간에 있는데 같은 공간에 있는 경우는 우리가 알고 있던 센스로 접근해 주면 되는데 다른 공간에 있는 센스는 그냥 이렇게 구해주시면 돼요. 됐나요? 이럴 때 이 P점의 좌표는 두 번째 궁금증은 P점의 좌표인데 얘는 여기서는 A', B를
여기서는 A, B를 내분한 점이에요. 그쵸? 뭐 대 뭐로? A의 G좌표를 GA, 그 다음에 B의 G좌표를 GB 라고 놓으면 여기서는 A 프라임 B라는 선분을, 이쪽에서는 선분 A, B를 요거를 GA 대 GB로 내분한 점. 단 양수여야 하니까 절대값으로 바꿔버리면 편하겠죠. GA 대 GB의 절대값으로 내분한 점으로 P점의 좌표를 구할 수 있다. 내분점은 우리가 배웠으니까 내분점으로 생각해주면 구할 수 있다는 거 생각해 주시면, 여기는 제일 먼저 판단해야 될 게 XY 평면으로부터 같은 쪽에 있니 다른 쪽에 있니? 같은 쪽에 있다. YZ 평면으로부터도 같은 쪽에 있니 다른 쪽에 있니? 같은 쪽에 있다 라는 센스를 알고 있어야 412번이 우리가 알고 있던 그런 방향으로 자연스럽게 풀려요. 그건 한번 확인 한번 해보십시오. 됐죠? 거기 412번까지 체크 한번 해보시고, 그 다음에 413번은 거기 정사형이라고 적혀 있잖아요. A가 1, 2, 4, B점의 좌표가 3, 1, 2. 예전에 정사형하면 길이를 구해주고 그 길이와 평면이 이루는 각의 크기를 구해서 코사인 세타로 구해야 됐잖아요. 지금은 좌표가 그냥 보여요. 정사형은 수직으로 내리 꽂은 거라고 했죠. A점을 수직으로 내리 꽂아준 점을 A'이라고 놓으면, 수직으로 내리 꽂으면 D만 없어지면 되는 거 아니야? D가 0이지. 그쵸? B도 수직으로 내리 꽂아주면 D가 0이지. 그냥 그 다음부터 니들이 계산해. 이걸 뭐 이런 게 좀 짱나게 주어지는 게 그게 417번인데, 이 417번은 마치 뭐와 똑같냐면 우리 앞에서 300 몇 번 풀었던 것 중에 이렇게 있었던 거 기억나시나요? 여기에 뭐 이렇게 여기에 중간에 잡아서 여기 있는 놈을 여기로 정사형 시켰던 거 기억나세요? 그거와 똑같아요. 무슨 얘기냐면 417번 보시면 거기 사면체가 주어져 있는데 점들의 좌표가 주어져 있어요. 하나는 3빵빵빵 3빵빵빵 3 이렇게 정삼각 뿔이 눕혀져 있는 거죠. 그렇죠? 여기 하나는 3빵빵, 여기는 빵3빵, 여기는 빵빵3. 얘들아 그냥 봐. 충분히 계산할 수 있는 거니까. 뭐라고 얘기했냐면 삼각형 OAB에 ABO에 삼각형 ABC 위로의 정사형이야. 그러면 사실 두 면의 이면각의 크기 알겠죠? 요 이면각의 크기 세타만 알면 요거 곱하기 코사인 세타만 해주면 끝이에요. 인정? 근데 삼각형 ABO는 어렵지 않죠. 3, 3이고 직각인 이등변 삼각형이니까 2분의 9인 거는 어떻게 몰라. 그렇죠? 내가 듣기 싫은 말 한번 했습니다. 이걸 모르면 말이 돼? 와, 비슷한 표현이에요. 이거 모르면 물구나무 쓰세요 라고 하는 거와 똑같습니다. 물구나무 저 쓸 줄 아는데 쓰라는 게 아니에요. 그렇죠? 문제는 코사인 세타. 두 번째 코사인 세타 어떻게 구할까요? 이 코사인 세타 이면각의 크기죠. 여기서 이면각은 수직해서 그 선분이 이루는 각의 크기 구해도 상관없어요. 왜냐면 여기서는 길이가 그렇게 복잡하지 않네요. 하지만 누가 봐도 ABC의 정사형이 삼각형 ABO와 똑같다라는 게 확인이 되시나요?
맞아요? 삼각형 ABO는 요거는 삼각형 ABC의 정사형이에요. 따라서 코사인 세타는 삼각형 ABC분의 삼각형 ABO 이렇게 구해주면 쉽게 구할 수 있겠죠. 됐나요? 아까 삼각형 ABO의 넓이는 2분의 9라는 건 체크가 됐고 삼각형 ABC의 넓이는 한 변의 길이가 3루트 2인 정삼각형이죠. 넓이 어떻게 돼요? 그렇죠? 4분의 루트 3 곱하기 3루트 2의 제곱 됐죠? 이렇게 계산해 주시면 되겠죠. 코사인 세타 나오니까 여기서 나온 세타를 여기다가 대입해 주면 되는 걸로 417번 구할 수 있을 거예요. 어렵진 않죠? 자, 내분점과 외분점 다시 한번 기억합시다. 내분점과 외분점. 선생님이 어떻게 기억하라고 했냐면 선분 AB를 M 대 N으로 내분 또는 외분 하는 점. 사실 우리가 외울 때는 항상 간편하게 적고 외우는 게 제일 편하니까 선생님이 이렇게 적는 거지. 원래 그냥 풀로 선생님 책에 적혀있는 대로 외우면 안 되는, 그렇게 외우실 분은 그렇게 외우세요. 나는 그렇게 못 살아. 나중 돼봐. 이제 외울 게 너무 많은데 언제 그렇게 다 외우고 있어. 이렇게 M 플러스 N 분의 MB 플러스 NA 이렇게 하라 그랬죠? 이거 어떻게 말씀드렸었는지 기억나시나요? 이렇게 M 대 N, AB를 M 대 N으로 나눠. 그러면 이렇게 곱해준 거에서 이렇게 곱해준 걸 더해줘라. 외분점에선. 내분점에선. 외분점에선 이렇게 빼줘라. 했던 거 기억나시죠? 외분점은 이렇게 빼주고 내분점은 더해줘라. 했던 걸 기억하시면 418번 보시면 A점의 좌표가 1, 마4, 3으로 A가 주어져 있고 B점의 좌표는 A, 2, 마3으로 주어져 있는데 여기 1대 2로 내분한 점의 좌표가 3, 마2, 1이다. 이렇게 주어졌다는 얘기는 요 3은 어떻게 나온 거예요? 요 두 개 3분의 이렇게 곱해준 A에다가 이렇게 곱해준 2를 더해준 거와 똑같고 X좌표, Y좌표, D좌표가 3, 마2, 1이니까 Y좌표는 어떻게 나온 거냐면 3분의 2 더하기 마이너스 8 이렇게 계산해 준 거와 똑같다고요. 알겠어요? 이해됐습니까? 얘는 어떻게 나온 거예요? 3분의 마3 플러스 2 곱하기 6 이렇게 나온 거라고요. 그냥 친절하게 보여줬을 뿐 고등학교 1학년 때 좌표에서 나왔던 거와 똑같습니다. 전혀 다를 게 없어요. 거기 보시면 420번 봐봐. P를 A점에 대하여 대칭 이동시킨 점 P' 밑줄 그어보세요. 420번. P를 A에 대칭 이동시킨 점 P'. 이거 이해되셨나요? 말이 복잡한 거지 두 가지 방법으로 표현 가능하죠. P'은 PA의 2대 1로 외분한 점이거나 A는 P'의 중점이 되거나. 이거 이해되셨습니까? 됐나요? 쉽다. 이런 것들이 장난쳐서 나온 게 422번이에요. 자,
422번 밑줄 한번 그어봅시다. 각 B의 이등분선이 A, B와 만나는 점 P. 자, 이 그림은 어떻게 생겼는지 모르지만 422번 또 필통을 던질 수 있기 때문에 여기 A, B, C 이렇게 주어져 있는데 이 점의 좌표가 4, 빵, 빵 선생님 4, 빵이 저기 있는데 0, 3, 0은 여기 있나요? 사실 그게 중요한 게 아니죠. 그렇죠? 여기서는 뭐가 중요하냐면 얘가 0, 3, 4라고 주어져 있을 때 보세요. 요 각은 2등분해요. 싹. 2등분한 선이 2등분입니까? 2등분입니다. 선분을 2등분했을 때 변 AC와 만나는 점을 P라고 했을 때 요 P를 찾으란 말과 똑같아요. 근데 A, B의 길 암산해? A, B의 길이 5 보이십니까? 내가 이거 왜 구하고 있니? 중선이 아니고 각이등분선의 성질. 나 혈압올라 쓰러진다 진짜. 각이등분선의 성질이죠. 요거 대 요거는 요거 대 요거와 똑같다. BC의 길이는 어떻게 되죠? 4. 그럼 여기는 5 대 4로 내분한 점. 즉 얘는 A, B를 5 대 4로 내분한 점. 이렇게 구해주시면 되겠죠. 요거 이해되셨습니까? 네, 요거는 계산해 주시면 됩니다. 계산해 주시고 그리고 423번 볼게요. 자, 거기 보면 밑줄 한번 봅시다. 2대1로 내분한 점의 X축. 2대1로 내분한 점의 X축. X축이 있는 점은 어떻게 표현되죠? X, 0, 0 이렇게 표현되는 거 아니야? 맞죠? 결국 Y좌표도 G좌표도 0이다 라고 얘기해 준 건 똑같잖아요. 그러면 A점의 좌표가 난 친절하다. 3, A, 4. B점의 좌표가 6, 마이, P 이렇게 주어질 텐데 2대 1로 내분한 점에 X좌표는 볼 필요 없고 Y좌표랑 G좌표만 보자. Y좌표는 어떻게 구해줄 거냐면 내분점이기 때문에 3분의 마사 플러스 A 이렇게 구해질 것이고 됐나요? 광재 G좌표는 어떻게 돼? 2B 얘가 0이 되는 것만 체크해 주면 되겠죠? A하고 B는 구할 수 있을 거예요. 어렵지 않죠? 사실 여기는 이런 얘기는 하지 맙시다. 열심히 해야죠. 그렇죠? 여기는 개 쉬워요. 막 이러면 또 저 새끼 또 지는 개 쉽대. 짜증나게. 나는 개 쉽지는 않은데 쉽기는 하지만 개 쉽지는 않아. 그러면 내가 또 할 말이 없으니까. 다음 427. 자, 지금부터 이제 암산 계산하는 과정만 알면 됩니다. 427 보시면 평행사변형 밑줄 그어봅시다. 어떻게 구할까요? 평행사변형 어떻게 구할까요? ABCD가 이렇게 있죠? 평행사변형이 뭐 이렇게 된 거잖아요. 맞죠? A점의 좌표가 몇 콤마 몇 A점 마일 마삼 5 B점의 좌표가 2, 4, 5 C점의 좌표가 어디 갔어? 마이 1, 4 맞나요? A에서 마이너스. 뭐라고? 마오 이렇게 고마워.
다 푼 다음에 얘기하지 뭐 지금처럼 미리미리 얘기해주면 너무나 감사하겠네요. 이건 마치 평행이동 같은 느낌으로 보시면 되죠. 자, 여기서 이렇게 가면 여기서 여기로 이렇게 하는 거랑 평행이에요. 그쵸? 자, X축이 얼마 줄고 Y축이 얼마 줄고 Z축이 얼마 줄었는지 보이시나요? X축으로 마 3, Y축으로 마 7, Z축으로 마 10 이렇게 되는 거 보이세요? 자, 이게 벡터야. 다음 시간에 배울 벡터예요. 즉 얘도 똑같은 센스로 이동되면 몇 콤마 몇 콤마 몇입니까? 도와줘. 마오, 마육, 마육 이렇게 나오겠죠? 이해되셨습니까? 아니면 어떻게 생각할 수 있냐면 이렇게도 생각할 수 있어요. 보세요. 두 개의 중점이 있죠? 중점 어떻게 돼요? 마이너스 2분의 3, 마이너스 1, 마이너스 2분의 1 이게 중점이죠? 얘가 중점이 되도록 D 구할 수 있죠? 더해서 마3, 더해서 마1, 더해서 마1, 더해서 마2, 더해서 마1 나오도록 만들어주면 되니까 이렇게 구해 상관없어요. 초록색은 벡터에 의해서 나온 거고 노란색은 내분점, 외분점에서 나온 거예요. 어느 걸 써도 편하지만 초록색이 더 직관적으로 받아들이면 좋겠다. 노란색도 잘못된 게 아니라 노란색이 원래 이 과정에서 푸는 과정이에요. 서술형으로 쓰려면 노란색으로 쓰는 게 맞아요. 초록색은 벡터입니다. 원래 선생님 지금까지 나랑 수업해보면서 느낀 게 살짝 있죠? 저 새끼 왜 배우질 않는데 계속 한마디씩 저렇게 거들지? 이런 게 계속 있었죠? 어디에서 끄덕이는 겁니까? 거들지에 끄덕이는 거야? 저 새끼에 끄덕이는 거야? 그런 게 한마디씩 있었다는 얘기는 그런 계산을 나중에 해야 된다를 보여주기 위해서 그런 거예요. 그렇죠? 나는 할 수 있다 봐라 이게 아니고 한번 너희들도 이런 의미구나 라고 생각해 보라고요. 평행이동과 비슷하다. 요게 430번처럼 되어 있으면 그 마름모 밑줄 그어보세요. 마름모면 평행사변형이고 그리고 그렇다 이기 때문에 방금처럼 길이로 계산해 주시고 평행이동을 계산해 주시고 내변의 길이가 같다까지 계산해 주시면 끝나요. 이거 이해되셨나요? 근데 평행이동 쓰는 게 조금 더 빠릅니다. 평행이동 쓰는 게 빨라요. 선생님 평행이동을 한번 풀어볼까? 왜 빠른지 한번 보여줄까? 거기 A점의 좌표가 자 말하면 우리가 보통 이렇게 생각 뭐야? 여기 A점의 좌표 뭐야 B A점의 좌표가 7, A, 1이고 B점의 좌표가 3, B, 2고 C점의 좌표가 마1, 마3, 4고 이 D점의 좌표가 3, 5 이렇게 잡혀있죠? 보세요. 여기서 요거 빼줘봐. 얼마 더해진 거야? X좌표로 4 그 다음 6 그 다음 1 된 거 보이세요? 4 6 어? 잠깐만 잘 적은 거야? A에 이상한데? 여기 마이래 저런 아주 개판이군요. 이거 마이죠? Sorry. 그럼 이거 같아지는 거 확인해 주려면 A라는 놈은 B 플러스 6이 되어야 된다. 이건 이해되십니까? 자 보세요. X축 얼마만큼 늘었어요? X축 4만큼 늘었죠? X축 4 Y좌표는 B 플러스 3 D좌표는 마유 이렇게 되죠. 얘는 똑같이 3, A 마이너스 3, 마이너스 6 이렇게 되죠. 맞아요? 봐봐. 마름모가 되려면 얘의 길이나 얘의 길이 같아져야 되겠죠? 제곱 더하기 제곱은 제곱 더하기 제곱과 제곱 더하기 똑같다. 그러면
요 놈은 1이 되거나 마일이 되니까 A, B가 나오겠죠. 됐죠? 거기 보면 A, B의 값을 구해라 라고 되어 있으니까. 됐습니까? 이거 체크 한번 잘 해보세요. 벡터로 계산해 주는 방법도 있다. 나중에 벡터를 알면 더 편해집니다. 이게 400번호를 적어야지. 30번. 됐어요? 431번. 저기다 적기 아깝다. 삼각형 ABC의 무게중심 어떻게 구한다 그랬죠? 그렇죠? 무게중심 G를 찾아라. 그럼 G는 3분의 A 더하기 B 더하기 C다. 이렇게 썼던 거 기억나시죠? 요거는 이렇게 기억해 주시는 게 빠를 것 같습니다. 이것도 체크 한번 해보시고. 그러면 9 전까지는 다 풀어오실 수 있겠죠. 오늘 그 9번 말고 유형 12 전까지. 그 다음에 다음 시간에 9하고 그 뒤에 있는 거 하고 벡터를 하고. 우리 좀 빨라요. 많이 빨라. 굳이 이렇게 빨리 나갈 필요 없어요. 왜냐면 벡터보다 지금 앞에 있는 2차 곡선하고 공간도형을 여러 번 반복하는 게 좋거든요. 정확히 말씀드리면 벡터는 2차 곡선은 그냥 하다 보면 돼요. 수식이 있기 때문에. 정의로 쓰는 것들은 이제 그러니까 레벨 3? 아니지, 뭐지? C를 풀면서 우리가 보면 되는데, 공간도형은 B여도 잘 안 풀릴 수 있어요. 잘 안 보이기 때문에, 공간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거는 선생님이 다시 한번 볼 수 있도록 할 테니까, 벡터는 차근차근 나가서 이런 게 있다 정도는 보이고 내가, 마무리. 박시현 선생님이 나를 암살하려고 이걸 왜 혼자서 기어가냐. 벡터 연산까지는 한 번씩 보고 갈 수 있도록 준비하려고 선생님이 진도를 나가고 있는데, 원래는 선생님이 이 기하를 나갈 때는 8회로 완성해요. 8회. 길면 12회. 그러면 센 정도 한 번씩은 마무리 지을 수 있는 상황이 될 테니까 걱정하지 마십시오. 이거 코어 근육을 키워서 잡고 있어야 나가지 않는 거구나. 기대고 있으면 앞으로 나가고, 와, 무게중심이 수직으로 버티시면 나가지 않아요. 역시 균형 잡힌 박시현 선생님. 박시현 선생님 이걸로 자빠진 적 없나? 자빠졌을 것 같은데. 그래서 다음 시간에 구의 방정식 다시 한번 보면서 진행할 테니까 435번까지는 풀어 오십시오. 구의 방정식이 생각보다 쉬워요. 그럼 벡터가 다 나가긴 하는 거예요. 그럼 나가야지.